오늘 강의는 지난번에 배포한 자료를 보충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혹시 궁금하거나 또 설명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 여러분이 질문을 해 주세요. 질문에 답변하는 것도 좋은 어떤 강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전에 강의를 이렇게 예습을 하면서 강의 내용을 무엇을 질문할까 이런 생각을 해두는 것도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의 포인트를 잘 찾아보는 것도 본인 스스로의 이해를 돕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재 1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생산 및 운영관리의 개념, 그래서 생산 시스템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어떤 경영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객 만족, 종업원 만족, 주주 만족. 그래서 기업이 성공적으로 경영했다, 운영했다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충실하게 만족시켰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이 세 가지가 서로 충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객을 만족시키려다 보면은 종업원이 만족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과로에 시달릴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고객에게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은 이익이 적어서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할 수가 없어 주주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려다 보면은 어느 하나가 불만족 또는 만족의 어려운 상태로 가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즉 3자 만족 중에 둘만 우선 만족을 시키는 2자 만족을 먼저 목표로 삼아서 경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종업원을 만족시키면 주주는 저절로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사가도록 하고 또 종업원이 일과 생활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면은 이익은 저절로 극대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주주가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3자 만족보다는 2자 만족을 경영의 목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주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또 종업원을 만족을 시키려고 노력하면은 고객은 저절로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익이 극대화되면은 사실 고객에게 많은 서비스 또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준비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의 목표를 이런 3자 만족 또는 2자 만족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생산 관리는 어떻게 이러한 기업의 목적 달성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인가? 이제 이게 이번 학기 우리 생산 관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되죠. 그래서 생산 관리를 우리가 잘 하면은 종업원을 만족시키고 또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은 주주는 저절로 만족시킬 수 있다.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럼 어떻게 그런 데 기여를 하느냐 이거죠. 사실 생산 관리는 여기에서
이 주주 만족보다는 고객 만족과 종업원 만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고객 만족, 종업원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 생산 관리가. 그렇게 하려면은 생산 관리를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이 자료에서 간단히 설명하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생산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는 것이 이 생산관리의 하나의 중요한 주제, 과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스템을 여기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시스템은 이런 집합성, 관련성, 목적 추구성, 환경 적응성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들이 실현 가능한 그런 것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목적 추구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어떤 고객 만족, 종업원 만족, 주주 만족,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겠고, 그렇더라도 어떤 환경이 바뀔 때에도 이런 목적을 추구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구성 요소라는 것이 이런 인력, 자재, 지식, 또 설비, 자금,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 요소가 되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생산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이 돼야 된다. 그런데 시스템이란 말을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자동화시킨다는 그런 말도 됩니다. 자동화. 그래서 우리 같은 생산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고 거기에서 생산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런 일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이 프로세스들이 잘 구축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스템을 자동화로 봤을 때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어컨 있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요즘에는 에어컨이 많은데, 그거는 그 온도를 몇 도로 설정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25도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기온이, 실내 온도가 25도보다 높으면은 저절로 에어컨이 가동되고, 그래서 25도가 되면은 에어컨이 멈추지요. 이게 자동으로 그 실내 온도를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어컨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 되죠. 네. 그래서 에어컨의 많은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실내 온도를 조절을 하는데, 온도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에어컨이 작동이 됩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 시스템도 이제 그렇게 에어컨처럼 자동화시키자, 생산 관리도 자동화시키자, 이제 그런 게 이번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생산,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과 이 프로세스를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떤 투입된 것이 변환되는 과정이 프로세스고, 이런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 모여 있을 때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프로세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시스템이 되느냐, 이제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데, 프로세스가 여러 개 만들어지다 보면은 그 프로세스들 사이에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돌을 방지하면서 시스템의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자, 프로세스가 뭔가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시 화면을 바꾸어서 자, 여기에 엑셀에 이런 그 그림이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이죠. 프로세스 이름이 생산 전략 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이 각각의 칸에서 일을 처리하는 그 일의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할 데이터, 입력 데이터, 또 여기서 일을 해서 산출되는 출력 데이터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도 적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를 문서화해 놓은 건데 우리가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문서로 기록을 해 두는 것을 이제 프로세스 구축이라고 그러고 이 구축된 내용대로 이 문서대로 실제 실행을 해서 이제 일을 처리하는 거죠.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매뉴얼도 이런 프로세스 문서들로 많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작성이 되더라도 전체 시스템의 측면에서는 다시 말해서 이런 프로세스가 여러 개 모여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을 때 각 프로세스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충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업무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게 하자 이렇게 프로세스에 정의가 되는데 다른 쪽에서는 똑같은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하도록 이렇게 정해진다면은 그는 프로세스 간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의 충돌은 그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사람이나 기계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이런 업무 방식이나 과부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그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충돌이 방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충돌을 방지하더라도 하나의 프로세스가 아무리 그 프로세스를 따라서 일을 잘 하더라도 부분 최적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스템은 이 부분 최적화를 극복하고 전체 최적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최적화의 관점에서 이 부분 최적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게 시스템의 관점에서 프로세스를 어떻게 디자인해 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로 되겠습니다. 산업공학의 거의 모든 내용들이 이 전체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생산관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체 최적화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어떤 각각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 생산관리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관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생산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자료를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제임스 홀트라는 그 미국의 어떤 교수님인데 2011년에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관점에서의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는 건데, 자 여기에 어떤 기업의 조직도가 있습니다. 이제 연구개발부서, 설계부서, 생산, 유통, 판매, 영업,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부서들이 있고 또 그 세부 나누어진 그런 그 부서로 이렇게 여러 개의 부서들이 이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조직을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CEO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 경영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은 납품 프로세스는 이러이런 부서들을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까만 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서들을 거치면서 납품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또 개발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그 개발 업무가 수행되는 부서들이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안합니다. 이렇게 판매는 녹색 선으로, 또 서비스는 이런 파란색 선으로 여러 부서를 거치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똑같은 부서에서 납품도 하고 개발도 하는 그런 업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 부서에서는 과부하가 걸릴 수 있죠. 업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획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부하를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이제 이게 시스템 관점에서 그 프로세스를 잘 조절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또 업무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풀어줘야죠. 이런 것들이 그 프로세스의 충돌을 예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똑같은 개발 업무를 하더라도 제품마다 프로세스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각 프로세스마다 성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조직을 움직이려고 했을 때는 그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로 이제 경영을 하게 되는데, 이 각 프로세스마다 어떠한 성과 지표를 가지고 갈 것이냐, 어떻게 측정을 해서 이런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이 프로세스와 이제 시스템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의 프로세스는 또 하위 조직으로 가면은 더 조그만 규모의 프로세스로 나누어질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위 조직으로 가면은 더 큰 프로세스의 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전체 최적의 입장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고 기여할 수 있도록 이 프로세스들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시스템과 프로세스 관점에서 생산관리를 수행해가는 그런 일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의 모습을 프로세스로 본다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프로세스 하는 일이 무엇이고 다른 구성 요소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또 갈등을 해소하는 그러한 방법까지도 잘 이렇게 처리해 두어야 시스템 레벨에서, 시스템 수준에서 최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S&T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Strategy and Tactics, 전략과 전술의 약자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뭐 여기까지 관심을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만, 하여간 이렇게 전체 최적화 입장에서, 관점에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략과 전술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생산관리에서 이 생산 시스템이 다루어질 텐데, 이 전체의 큰 전략과 전술의 관점에서 이 생산 관리도 갖추어 가야 될 그런
일이 이제 있습니다. 생산 관리를 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할 텐데 그 프로세스들이 그 시스템 수준에서 충돌하지 않고 또 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생산 관리 프로세스 또 생산 관리 시스템이 우리의 관심 주제가 되겠습니다.